안녕하세요. 그라폴리와 함께하는 굿 리스너 29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한 6년 전쯤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만화가 네이버 웹툰에 정식으로 연재되면서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만화를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만화가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살 수 있으면 합니다. 회사 다닐 땐 이게 참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걸 누가 계속 사서 6번이나 다시 찍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핸드폰 케이스로도 나왔는데 누가 그걸 사서 예쁘다고 인스타 인증샷도 올려주십니다. 신기해요. 네, 아무래도 신기합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조연출을 했는데 영화를 마치고 빨리 데뷔하고 싶은 마음에 영화사를 나와서 그러니까 조연출을 그만두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춘천 출신이거든요. 부모님께 서울에 방을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취직을 해야 전세 자금을 빌려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 놀았으면 됐다고. 전 살면서 대학 졸업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가장 힘겹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부모님 생각엔 그냥 노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엔 일을 하고 밤엔 시나리오를 쓰기로 했죠. 제일 좋은 게 뭐였냐 하면은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사무실에 그것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그 12월 말에 밤을 꼬박 새고 하늘이 파래지기 시작할 무렵에 살을 애는 추위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추위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저만 재미있었나 봅니다. 한 5년인가 지났을 무렵 계속 펑크를 내던 그 영화사 PD 형이 저에게 차라리 만화를 그려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나리오가 너무 허무맹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에 화가 나서 정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그리는 이 그림이 6년 전에는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만화를 그렸죠. 사람도 제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을 그렸고 이야기도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 만화가 워낙 엉터리라서 대신 매주 같은 양, 매주 같은 날 일정량의 만화를 업데이트하자고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늘지 않을까 싶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휴재는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네이버 도전 만화에 만화를 올렸는데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이버 웹툰인데 정식으로 연재할 생각이 있냐고요. 그게 바로 길에서 만나다입니다. 6쇄의 영광이 빛나는 길에서 만나다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어요. 사연은 안 읽어주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사연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메일도 보내주시고 쪽지도 보내주시고 아마 그런 쪽지 때문에 이런 팟캐스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첫사랑과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가고 싶던 학교에 못 가서 아쉬운 분도 꼭 다니고 싶던 회사에 못 가서 우울하신 분도 군 리스너에 잘 오셨습니다. 군 리스너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전 만화가지 고민 해결사나 전문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매주 사연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도 그려드립니다. 그 그림은 네이버 그라폴리오 스토리픽에서 연재 중입니다. 그럼 이제야 29번째 군 리스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그 지난주에 사연이 채택이 되셔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애해님입니다. 순간 감동이 몰려와서 몸이 찌릿했어요. 저도 잘 표현 못하는 그 기간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주셨는지 액자로 만들어 놓고 싶네요. 진실로 감사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 예쁜 사랑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그렸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못 그렸어요. 더 잘 그려드려야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R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소 열렬한 팬인 25살 대학생입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의외의 남자이고 1살 많은 직장인 누나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만화를 즐겨보진 않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누워 이 만화를 한 컷 한 컷 천천히 넘겨봅니다. 서로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글귀를 캡처한 것이 한가득 있습니다. 누나의 카톡 배경이 저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나와 우진이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배경입니다.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는 마치 작가님이 저희를 그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까 하고 현재보다 앞날을 더 노심초사하는 그리고 본인의 매력이 없다고 자존감이 없는 같은 해나와 의외로 웃기고 말 많고 걷는 것도 빠르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 그리고 수고했어 라는 말에 뭉클했었을 우진이 억지로 맞춰보자면 헤어스타일, 머리색, 키 차이, 말투, 그리고 성격까지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기약하며 만나는 저희 커플, 그리고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모르는 해나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시면
저희가 꾸려나가는 만화가 작가님이 손끝으로 해피엔딩이라는 마침표를 찍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훔치는 말들과 그림을 뿌려주시는 우리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나와 우진 그리고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 깊이 더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일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그럴까요? 글쎄요. 아무튼 그래요.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만화와는 별개로 해피엔딩으로 두 분의 사이는 마침표를 찍으시면 좋겠네요. 그림을 못 그려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데 워낙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해나와 우진이 함께 있는 그림을 참 많이 그린 것 같으니까 어떤 그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다음 사연은 1205 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군 리스너를 들으며 금요일 밤을 보냅니다. 많은 사연들 속 사랑의 아픔과 행복을 듣기도 하고 가족과의 따스한 추억을 듣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며 저 또한 그 추억을 나누게 되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한 번도 이곳에 제 추억을 나누고자 하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저도 저에게 특별했던 순간을 주드님의 그림으로 보고 싶네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한 유럽 여행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바쁘신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여행은 제겐 더 큰 세상을 비춰줬고 더 따스한 마음을 가르쳐줬던 여행이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돌았던 게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잠길 수 있다는 인공섬이라 그런지 그곳에 있는 제가 참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지구에 태어났으니 죽기 전에 이 지구를 최대한 돌다 가자고. 아직 어린 저는 그 말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인 걸 보면 참으로 그 순간에 저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멋있게 느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흰머리가 눈밭이 되었지만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 눈밭이 발자국으로 남기고 싶네요. 제게 따스함을 알려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금요일 밤을 따스히 보내게 해주시는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또 따스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일 전에요. 그래요. 와, 좋네요.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디 그렇게 멀리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대신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 그냥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홍천에 사시는데 홍천에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외할아버지 집에는 늘 라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외할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어요. 돼지를 키우셔서 돼지고기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또 뭐가 좋았죠? 예, 공부를 안 해서 좋았고요.
그때 외할아버지 집에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 VHS 비디오 데크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 집에 비디오 데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뭐가 좋았죠? 네, 뭐 좋았던 기억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홍천강이 꽤 그 물살이 세고 그 깊어서 그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저도 한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다행히 주변에 형이 저를 발견을 해서 아, 구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직도 그 물에 잠겨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물속에 빠져들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우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그때 죽지 않아서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럽을 다녀오셨다는 말에 괜히 샘이 나서 저도 좋았던 기억을 말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다음 사연은 햇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두님의 따뜻한 그림은 회상에 젖을 수밖에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힘에 이끌려 이런 신청을 생전 처음 해봅니다. 남편과 저는 요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어요.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지 12년 차입니다. 새 아이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육아가 어느 정도 편해졌을 무렵이 되니 부모님들이 아프시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파킨슨 병으로 투병 생활 중이시고 시아버님은 호치킨 림프종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남편이랑 저랑 직장을 다니며 병원을 오가며 이것저것 챙기며 하다 보니 대화도 없어진 지 오래 요새는 서로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 둘 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 노력하며 지내느라 우리 둘만의 시간은 만들 여유도 없네요. 9월에는 12년 차 결혼 기념일과 42번째 남편의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남편과 저 서로 눈앞의 일들을 해내느라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지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남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결혼 10주년 때 결혼 선물로 파리 여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대 파리 세느강을 따라 남편과 걸었던 그 추억을 그림으로 만나고 싶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글을 읽는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혼이 났습니다. 그 어쩐 일인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이 아프실 경우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그 며느리가 가서 뭐죠? 수발을 드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똑같이 입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물론 시부모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예를 들자면 시부모님께 한 번 가면은 친정 부모님께도 한 번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요? 한국의 정서상?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부모님 모두 쾌차하시기를 기원을 하며 이번 주에는 햇님이님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쁘시고 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열심히 그렸거든요. 열심히 그렸으니까 보시고 작은 시간이나마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고마워요. 다음 사연입니다. 준양님이 어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고생입니다. 고3인가요? 아직 미성숙한 면이 많은 나이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반을 함께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야자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일찍 마치는 날이면 짬내서 영화도 보고 넓은 공원에 가서 사진도 엄청 찍어보고 학생이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지금 그 친구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서 매일을 보내는 게 힘들기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추억들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너무 소중했던 추억은 매 쉬는 시간마다 반에 찾아와 웃고 떠들고 야자가 끝난 뒤 20분이 넘는 거리를 꼬박꼬박 데려다 주었던 거예요. 학창시절 소중했던 첫사랑을 한참이 지난 우연히 만난 주인공을 보면서 저도 졸업 후 드넓은 사회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치 제 일인 것 같고 제 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희미해질 한때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적어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응원하는 그 아이와 저 둘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학생은 남자분이신 거죠? 그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야겠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50분 수업을 마치고 10분이라는 그 쉬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때 참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연습장에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또 뭘 했죠? 매점에 가서 야채빵도 많이 사 먹었고요. 야채빵 얘기를 하니 그 야채빵이 참 먹고 싶네요. 그때는 학교에 그 탄산음료 자판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복도에 그 코카콜라 자판기가 들어왔는데 그 캔 자판기가 아니라 컵에 얼음이 나오고 코카콜라 계열의 그런 탄산음료수가 쏟아지는 그런 자판기였어요. 2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00ml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사 먹겠다고 그 쉬는 시간마다 쫓아가서 줄을 서고, 한 손에는 햄빵, 한 손에는 환타,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처음에 진솔을 연재할 때 그 커피 자판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댓글에 아니 학교에 어떻게 커피 자판기가 있냐고 항의하는 댓글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커피를 안 마시면은 그 씁쓸한 맛을 언제 또 맛볼 수가 있나요? 학교에 커피 자판기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자판기 커피가. 그래요. 또 쓸데없는 얘기 했군요. 어딜 가서 또 욕먹겠습니다. 그래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수능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고3이 되시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빕니다. 근데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왜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뭐 대학교에 가서 만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야 뭔가 또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뽕주뽕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주드 작가님. 웹툰 보다가 작가의 말을 보고 바로 이벤트에 참가해봅니다. 저희는 인도 장거리 커플입니다. 이제 만난 지는 1000일이 지났고요. 저는 22살에 오빠는 26살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지역이 다른 교회라서 저는 델리 한인교회, 오빠는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만나서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는데 저는 학업을 다 마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오빠는 인도에 취업이 돼서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못 본 지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서로 인도나 한국에 있을 땐 자주 만났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곧 오빠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림이 저의 기다림에 힘을 줄 것 같습니다. 오빠는 인도에서 저는 한국에서 서로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며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커플처럼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타지마할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로망의 장소거든요. 꼭 당첨돼서 오빠 만날 때 서로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뽕주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델리 한인교회는 제가 작년까지 다녔고요. 올해는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사를 와서 저를 모르시나요?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델리 한인교회에서는 분명히 만났을 테고 제가 구루가온에 작년 10월에 이사를 가서 그때부터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마 오빠는 저를 아마 봤을 겁니다. 예배 시간을 마치면 그냥 바로 돌아와서 뭐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었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얼마 있다가 인도로 돌아가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오셔서 뽕주뽕님의 남자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갑네요. 인도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 그래요. 다음 사연이 마지막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SK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꼭 적고 싶은 사연이 있어 올립니다. 저는 헝가리에 교환학생을 가 있는 동안 좋아했던 독일 남자애가 있어요. 첫 번째 학기에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로 눈치만 보느라 별로 표현을 못하고 조금 친한 친구 정도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학기 후 그 친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두 번째 학기에도 저는 교환 학생을 계속했는데 우연히 혼자 독일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겨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니 정말 좋았고 헝가리에 돌아와서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이 친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틀 정도 독일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마지막이 돼서야 저희는 서로 좋아했던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조심스레 손잡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때 같이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의 포도밭에 놀러 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포도밭 앞에 벤치에 앉아서 피곤한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쿵쾅거렸던 그의 심장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공항에서 서로 인사를 했고 많이 울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가끔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온 게 후회하진 않아요. 포도밭에서의 예쁜 추억을 그려주신다면 저에게도 이 친구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좋은 그림 많이 기대할게요. 참고로 이 친구는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어요. 라고 웃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인 친구가 계신 SK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읽어드리고 방송을 엔딩 멘트 없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지만 그 러닝 타임이 길어지면은 다음번에 좀 부담이 돼요. 그래요. 아무튼 4일 전에 마자용 님이 보내주셨어요. 빛나던 눈에 초점을 잃었고 무기력해 보이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자용 님이 3일 전에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전 할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디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게 위로라도 되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 20살입니다. 방금 핀 꽃이라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전 오랫동안 새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는 제 옆에 계셨어요. 전 할머니를 정말이지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권위와 연세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저를 보는 할머니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죠.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정말 소녀 같으셨죠. 하지만 항상 눈가엔 뭔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전 이유를 몰랐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현재가 행복하니까요. 혹시나 끝을 생각하면 제 눈가는 금방 젖어갔어요.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했고 존경했고 좋아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셨거든요. 항상 저를 위하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 때면 항상 따스하고 달콤한 바람이 저를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할머니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죠. 상관없었어요. 그저 같은 걸 되물으면 처음 듣는다는 듯이 대답해드렸고 깜빡하는 걸 스스로 자책하실 때면 아니라고 나도 요즘 깜빡깜빡 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그러시는 거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자책하실 때의 표정을 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어요. 전 여전히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제자리에 계셨지만 전 할머니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어디에도 제가 알던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대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전 점점 제 행동이 가식 같고 의무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죠. 환자처럼 대했어요. 매일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언젠가부터 그것도 무뎌지더군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를 모셨는데 할머니는 허공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기도 했고 대소변을 실수하실 때도 있었죠. 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으셨고 무기력해 보이셨죠. 할머니, 제가 사랑하던 할머니였지만 저는 할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같은 사람, 같은 분인 걸 머릿속으로 아무리 되뇌어 봐도 마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제 행동은 여전히 가식이더군요. 전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를 분명 사랑하지만 괴리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진심은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지 않네요. 그저 저를 꼭 안아주시던 그 반짝이는 눈빛으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를 곁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단 한 번만 그림으로라도 보고 싶네요. 저와 나란히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며 제 배를 토닥이던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강변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할머니가 제게 팥 칼국수를 만들어 주시던 기억, 할머니와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 할머니는 코를 고시며 주무시기만 했지만 할머니를 화장시켜드리고 단 걸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스타벅스에서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를 달게 주문해서 같이 나눠 마셨던 기억.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있으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치매신 거죠. 네. 저희 할아버지도 치매를 길게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네. 그 힘들어요. 예. 그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굉장히 참기가 힘들어요. 그 누군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어떤 인간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병이니까요. 병이에요. 예, 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병이 낫는다는 희망이 없는 게 제일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요.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사연을 마자용님의 사연으로 마치며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